한 10억 정도 있으면 노후 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퇴직할 쯤에 10억을 준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10억이 없어도 적정 생활비를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안녕하세요. 송영욱TV를 운영하고 있는 송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 동안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해가지고요. 금융투자협회나 해커스에서 금융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관리, 그 다음에 은퇴자산관리 같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재테크 관련된 책도 내고 있고요. 지금은 제 이름을 딴 송영욱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억 정도 있으면 노후 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제 주변에 이제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0억을 준비한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 생활할 때 최소 생활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후 적정 생활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개념을 먼저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그러니까 의식주하고 통신비, 공과금 낼 수 있는 정도의 돈, 월 한 24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소 생활비가 한 245만 원, 적정 생활비는 한 340만 원인데, 적정 생활비라는 것은 이렇게 최소 생활비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운동이나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비정규적인 지출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여행을 가거나 또는 이제 갑자기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거나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하면은 한 월 340만 원 정도를 그 적정 생활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10억 정도 있으면요, 이게 그냥 가능합니다. 10억을 한 4% 정도 운용하면은 월 한 330에서 34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을 준비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퇴직할 쯤에 10억을 준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금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억이 없어도 적정 생활비를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소 생활비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소 생활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주 비용, 그다음 공과금, 통신비 요 정도 수준인데, 제가 조금 전에 통계 자료는 한 245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 수준이나 또 소비 습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월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를 뺀 거, 이제 노후 생활 되면 애들이 이제 교육비는 안 내도 되니까 그 뺀 것의 70% 정도가 최소 생활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월 생활비가 400만 원이고 자녀 교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350만 원인데 그것의 70%, 요 정도가 최소 생활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최소 생활비로 사는 것은 너무 좀 비참하잖아요. 적정 생활비는 이제 현재 월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만 뺀 거, 그것의 1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생활비가 450이고 자녀한테 들어가는 것이 110만 원이다. 그러면은 340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지금 월 생활비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적정 생활비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생활비는요, 국민연금,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 국민연금 알아서 그냥 월급에서 원천지수상하잖아요. 그리고 퇴직연금, 내가 회사에 다니면은 어쨌든 회사는 의무적으로 내 퇴직연금을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최소 생활비는 조금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 생활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에다가 내 나름대로 조금 개인연금을 좀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후에 내가 연금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보통 내가 노후에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추측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금감원 사이트에 그 통합 연금 포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내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인증받고 또는 간편인증으로 인증 들어가서 내가 실제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국민연금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거기 해당이 되면 다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으면은 지금까지 낸 걸 기준으로 하고, 내고 있으면 지금 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90세까지 연령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나이별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65세 국민연금 1,200만 원, 퇴직연금 1,200만 원, 개인연금 600만 원. 그래서 연간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얼만큼 연금을 지금 현 상태에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야지 내가 이 연금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감원 통합 연금 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65세에 퇴직을 한다, 은퇴를 한다 그러면 65세 때 국민연금은 얼마고, 퇴직연금은 얼마고, 개인연금은 얼마고, 주택연금은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서 그게 얼마인지를 보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겠다, 아니면 요거 가지고 난 부족하겠는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정생활비 계산을 하셔가지고만, 그게 적정생활비가 한 34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3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내 연금을 조회해봤더니 연간 3천만 원, 월로 치니까 2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적정생활비는 340만 원인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된 것은 250만 원까지밖에 안 돼 있죠. 그러면은 90만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90만 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나는 뭐 개인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넣어야겠다, 또는 개인연금 넣을 것은 안 되니까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보충하겠다, 이런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한 5가지 정도 체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만 체크하면 사실은 연금은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연금 조회. 그건 꼭 해보셔야겠죠. 내가 연금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이거 먼저 확인해서 그것의 부족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나라 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금은 4층 연금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4층 연금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는 사실은 이런 연금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노후가 됐을 때 이런 연금 체계가 없기 때문에 자산이 10억, 20억 되지 않으신 분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시작됐고, 지금 세대들은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전부 다 완비된 상태에서 직장생활, 소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분들 연금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연금 체계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요것만 잘 관리하시면은 지금 선진국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거나 돈을 벌고 있으면 무조건 원천징수하니까 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추납이나 반납하는 것. 추납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 안 하는 동안 국민연금 안 낸 기간 있잖아요. 그거 내는 것을 추납이라고 하고요. 반납이라는 것은 예전에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돈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그냥 반환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요런 거 있으면 다시 그거 반환받았던 거 다시 내는 것을 반납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하면은 국민연금이 팍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늘어나냐면은, 최근에 제가 몇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제가 제 성령 유튜브에서 요거 추납 반납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실제로 추납 반납을 하신 분들을 만나봤더니 자기 국민연금이 2배에서 3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추납 반납 효과가 크죠. 물론 계속 그 국민연금을 내신 분들은 추납 반납할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특히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직장생활 했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직장생활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안 낸 기간이 되게 많죠. 그래서 최근에 만나신 분 중에서는 추납 반납을 한 1,5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은 매년 500만 원, 6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연금 한 3년치만 받으면 내가 낸 돈 다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5, 600만 원씩 더 받는 거죠. 국민연금이 점점 매달 매년 늘어나니까 뭐 500만 원에서 나중에 700만 원 팔면 계속 늘어나겠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아지겠죠. 최근에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한 25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이 65만 원 넣은 분도 계시고, 한 3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이 추납 반납을 이용해서 한 80만 원대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연간 한 500에서 700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수익률이죠. 주식 대박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입니다. 다만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 고소득자들, 지금 이미 국민연금을 150, 170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이 효과가 좀 적습니다. 이런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데, 그런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조금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적게 줍니다. 그렇더라도 소득이 많더라도 이런 추납이나 반납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투납 반납할 것은 꼭 넣으시고, 그리고 국민연금 내시면 또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 투납 반납은 안 되고 투납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냥 나는 직장생활만 장기 근무하면 됩니다. 장기 근무할수록 퇴직연금 늘어나니까. 또 한 가지, 절대 퇴직금을 중도인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과거에는요, 퇴직금을 중도인치를 해서 그냥 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좀 힘들더라도 투잡을 떼든지 뭐 어떻게 맞벌이 하든지 해서 그걸 해결하시고 퇴직금을 건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요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좀 다르죠.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내 월급에서 그냥 알아서 떼어나가고 퇴직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적립해주니까 내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개인연금은 내가 돈을 아껴서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적립은 할 거예요. 적립은 할 겁니다. 뭐 저축을 뭐 정기적금으로 하든 뭐 연금계좌로 하든. 그런데 이왕 적립할 거 연금계좌로 하자. 연금계좌에는 IRP나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 좋은 게 적금계좌 1년짜리 3년짜리 하면요, 그거 만기 되면 써버려.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사실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으로는 나 노후 준비를 해서 한 30만 원, 50만 원 적립하는데 그것을 정기적금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그때 만기쯤 되면 꼭 무슨 돈 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55세까지 돈을 못 찾는 연금계좌로 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또 좋은 게 매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을 통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환급금으로 치면은 118만 원에서 14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봉 수준이 5,500 이하이신 분은 148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5,500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18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추가로 적립해도 꽤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환급받은 것만 해서 한 2,5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저축해도 적금이 그냥 일반 적금이 하느냐 연금계좌에 하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연금인데 퇴직하기 전까지 내 집 하나는 마련하자. 만약에 마련이 되면은 이제 또 내가 만약에 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65세부터 내가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내 집의 공시가가 한 5억 정도 되면은 매월 1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5가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연금 조회하고 그 다음에 4대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요거 한번 확보해 놓자. 내가 노후에 연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퇴직한 다음에 준비하지 마시고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그리고 퇴직하기 최소한 5년 전에는 준비하셔야 됩니다.